오늘은 제5주의 현대인의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교시에는 러셀의 행복론에서 보행의 행복론,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의 문제라는 것은 그동안 근대사회, 근래에 와서는 사회 문제로 또는 사회를 개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회운동의 문제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것이 지식론이라든가 또는 그 과학 철학 등에 의해서 행복의 문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현대인일수록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치료하는, 내가 내 마음을 세우는 교양의 문제인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본고장은 원래가 사람들 간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고 또는 토론을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화를 하는 소위 언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인간의 생활의 영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동의 영역. 노동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향하여 작용하는 그러한 영역으로서 그 행위를 도구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 이것을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가 의논하고 합의해서 강제 없는 합의에 이르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또는 이것을 상호 행위의 영역이라 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철학, 근대 철학, 특히 막스주의마저도 노동의 문제, 도구적 행위의 문제로 모든 것을 거기에다 집중시킨 나머지 언어의 영역을 망각시켰습니다. 즉 언어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하여 도덕이 있고 거기에는 법률이 있고 사회제도가 있는 이것은 언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영역을 노동과 도덕의 영역으로 흡수시킨 나머지 막스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가 되지 못했고, 그렇다면 짐승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가 됐다, 이런 반성으로 말미암아 70년, 50년간의 사회주의의 실험은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영역을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은 노동, 도구적 행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영역이고 마음의 영역이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토론을 해서 합의해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며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철학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교양인을 위한 교양으로서의 철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철학이라면 되게 힘든 논문으로 또는 체계적인 알 수 없는 고답적인 그런 글로서 되어 있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에세이, 수필로 씌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필로 씌워져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영역, 정신의 영역,
마음의 행복의 문제라든가 우정의 문제라든가 사랑의 문제 같은 것을 다룰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한참 동안 철학은 자기의 본 고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의 대표작이 방법소설입니다. 방법소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에세이로 썼습니다. 논문의 장절 이렇게 나누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에세이로 자유롭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어서 유럽에서는 이런 철학이나 종교의 문제는 반드시 레티노로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그의 철학을 그 당시에는 토속어였던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이 점에서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쉽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에세이로 썼다, 수필로 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조선 왕조 시대에는 철학 또는 경학이라고 합니다만은 성리학 등은 반드시 한문으로 썼습니다. 물론 언해라고 해서 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 철학에 관한 것은 한문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양반 계층에만 극한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읽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철학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은 버트란드 러셀 같은 대단히 그 논리주의적인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 러셀은 행복의 정복,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오히려 이 행복의 문제가 철학의 중심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학은 인문학이며 더 나아가서 행복론 같은 것을 다루는 에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독일 철학이라든가 또는 소위 그 유럽 대륙 철학에서는 과거 이런 행복의 문제 같은 것을 철학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주로 수학의 본질이 뭐냐 또는 과학적 지식, 자연과학의 지식론 위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인생의 지혜의 문제인 행복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영어 사용세계, 영미 철학에 있어서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국의 현대 대표자 버트란드 러셀이 행복론을 지었는가 한 데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현대인을 위한 인생의 지혜를 제공해 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쾌락주의의 인생관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선이다. 우리에게 불쾌와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다. 이것이 쾌락주의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주의에는 쾌락주의의 패러독스에 빠지는 역설에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또는 인생의 선을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쾌락을 찾다 보면은 쾌락을 많이 찾을수록 쾌락이 또 강력할수록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불쾌와 아주 행복하지 않은 것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더 짜릿하고 더 강력한 자극을 받는 쾌락이어야 쾌락을 느끼지 그 이전에 이미 쾌락에 마비되고 쾌락에 중독되어 더 강한 것, 더 독소가 높은 쾌락과 또는 관능적인
그런 자극성 있는 쾌락을 즐긴 나머지 그것이 끝날 때마다 언제나 불쾌하고 오히려 불행감이 더 커지는 점에서 행복은 쾌락을 찾다 보면 쾌락의 패러독스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행복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문제를 다룬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말로 오이다모니아라고 했습니다. 즉 행복은 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이라든가 자기가 가진 본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이다몬이라는 이런 뜻은 결국 모두가 유감없이 자기의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순조롭다 또는 만사형통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의 역할은 보는 것인데 가장 잘 보이면 그것은 눈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은 피리를 잘 부은다 하면 기분 좋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잘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피리 부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가 가진 능력을 유감없이 다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뱃사공은 배를 잘 젓고 있을 때 또 배를 잘 저을 수 있는 훌륭하게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명한 현인이라든가 이런 대중가요의 가수를 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 인기가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창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엉뚱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년필의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년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글씨를 쓰고 또 많이 쓰고 또 잘 써지는 순조로울 때 만년필은 행복합니다. 대개 결혼식에서는 과거에는 신부가 신랑에게 말년필을 무조건 선사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필 중에는 한평생 말년필로 글을 써볼 필요가 없는 직업의 신랑에게도 말년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말년필은 한평생 한번 자기가 가진 능력, 글 쓰는 그런 말년필의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서 그대로 보관만 됐다가 어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말년필의 불행입니다. 저와 같이 글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년필이 주어졌을 때 참 말년필은 혹사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말년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못 쓸 때까지 쓰게 되기 때문에 저한테 왔던 말년필은 모두 다 행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오이다모니아적인 행복의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의 정신분석적인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으로 유명한 엘리 후롬은 인간의 성격 중 생산적인 성격의 인간, 즉 마음이 건전한 자기의 인격이 형성된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능력, 그런 인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참 건전한 생산적인 인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광인, 맞아요. 비정상적인 광인이란 뭐냐? 대단히 비현실적인 엉뚱한 그런 이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 속에다가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대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대개 현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보통 광적인 인간이다 라고 하고 불건전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년필의 행복에서 같이 자기 능력을 현실 속에서 유감없이 잘 발휘하고 있는 순조로운 상태에 있으면 그건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버트란드 러셀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무슨 고상한 이론이라든가 어떤 또 행복의 철학 같은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가 건전하기만 하다면, 즉 그가 아무 별일이 없다면은 강장제 없이도 보약 없이도 건강한 것과 같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순조롭게 보람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론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현대인은 보행의 행복론, 러셀은 사무원이 자기 일에 말하자면은 실증이 나거나 또는 필요하거나 할 때는 차라리 한 6마일을 걸어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기분을 발산하고 또 몸의 건강도 유지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가 되면 직장에 안 나가도 재택근무를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일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다리를 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한 열흘이나 이렇게 쓰지 않고 6.25 동란 때 소위 북한의 의용군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또는 아버지나 아들들을 오래 숙여놨습니다. 내놓았더니 걷질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리라는 것은 매일매일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또 우리 머리도 매일 열심히 여러 방면으로 쓰기 때문에 녹시지 않고 쓸 수 있으며 이것이 말하자면 다리의 행복이고 그리고 머리의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고에 대해서도 삐뚤어진 인생고 말하자면 이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은 건치지 않고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 우주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이런 것을 러셀은 시인 바이런의 바이런적인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런적 불행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술적 인생, 즉 내가 나의 인생을 예술 작품처럼 가꾸어 나가고 그리하여 벌레 먹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그것을 자기의 인격을 원수간 조화가 잡힌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즉 교양적 인격이 되는데 힘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은 인간은 자기를 자꾸 현실에서 시험하지 않고 유해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보다는 행복의 정복, 자기를 여러 가지 기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는 데서 성공하면은 인생의 자신을 가진다. 그것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경쟁사회의 인간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러셀은 패자 부활에 대한 기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기를 권고했습니다. 확실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그가 생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장미꽃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장미꽃의 씨앗을 그대로 놔두면 썩혀버리면은 쭉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능력을 한 번도 시험해 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원망하고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자기 인생을 시험해 보기를 유예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부단히 그 가운데서도 이 아직 유토피아가 오지 아니하는 그것을 만족스럽지 않는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노력, 이것을 가질 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벌이가 아니고 아주 비영리적인 일에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람있게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건전한 마음을 견지하는 자기 인격의 도야에 힘쓸 때 이것이 행복의 초석을 쌓는 것입니다.